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STX 오늘도 좀 빠졌어요. 걱정하는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원래 다시 말하지만 그냥 여러분 희망으로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건 희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빠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한 번도 없다? 말이 안 되고요. 800억 투자 받은 거 800억 어떻게 증자 땡기려면은 주가 올려놔야 됩니다. 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거래소랑 통화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유상증자 안 되면은 이 BNK 투자증권이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래소와 통화하면서 뭐가 맞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STX라는 종목 공시 들어가면은 종목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STX요. STX. 네네. 그 유상증자 결정했잖아요. 19일 날 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800억을 했는데 혹시 네네. 이게 먼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만약에 네네. 미달이 날 경우에 일반 공모를 해서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실권주를. 맞아요. 실권주. 근데 만약에 그 네. 실권주를 했는데도 거기서 일반 공모에서 미달이 나면은 이거 참여 그 BNK 투자증권이 전부 다 인수하는 거죠. 남은 물량을. 그거는 BNK 증권으로 문의 주시거나 회사 측으로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네. 그 밑에 이쪽에 네네. 신주 배정 방법 중에 나 항목에서 맨 밑에 가면은 배정 결과 네. 발생하는 잔여 주식은 대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 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은 미달날 경우는 뭐 얘네가 다 인수한다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 네네. 자체가 뭐 금융감독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네네. 회사나 증권사로 문의 주셔야 되는 내용이세요. 저희가 이것까지 네네.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드리긴 좀 어려워서.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네. 나온 내용만 봐서는 만약에 네. 미달이 날 경우도 그거는 네. 이제 금감원이나 회사 쪽에 문의해라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 완료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미달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금감원이나 회사 쪽으로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알아봐라 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안 해버리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요. 지금 자료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자료 만들어 놨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담당자들 거래소 통화했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금감원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고 이 IR 담당자도 지금 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도 20번 넘게 통화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연락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료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료에 넣어 놔서 어떻게 해서 일반 공모가 만약에 미달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여러분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위에 번호로 SX 남겨주시면은 제가 IR 담당 통화한 내용을 전달 드릴 거고 지금 내용은 거래소 직원과 통화한 겁니다. 통화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못 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걸어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IR 담당 통화해서 확실하게 안내 좀 도와드리겠고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매도했네요. 외국인 매도하고 개인이 좀 샀고 다른 수급적인 문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이 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STX도 좀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일단 화가 나시고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플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BNK 투자증권은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얘네 STX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상증자했잖아요. 여기 800억을 증자하는데 여기에 BNK가 주관사가 된 것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예요. 거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네가 리스크 있는 데다 투자를 했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BNK 투자증권도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내용? 재료에 관한 내용. 재료에 관한 내용. 이 STX가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자회사를 하나만 매각하더라도 어떻게 재무 구조가 바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회사를 좀 두드려 볼게요. 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는 STX고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게 STX 리조트, 그 PK 밸브 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STX 에어로 서비스, STX 바이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인으로 된 게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뜯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아까 계열회사 뭐 있었죠? 자, SK 리조트, STX 리조트 요거는 좀 제외할게요. 좀 제외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좀 많네요. 요것도 보고 STX 에어로 서비스, 그 STX 바이오까지 4개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돈이 뭐가 제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STX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00만 천원 500억이고 부채가 200억, 자본 280억. 매출이 와, 이거 보시면은 매출이 100만 천억 10억, 44억인데 영업 손익은 1억 2천 손실이다. 근데 순이익이 얼마예요? 순이익이 38억이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예요? 리조트 중에 일부를 조금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44억인데 반기 손익이 38억이 났다라는 것은 리조트 중에 일부를 좀 매각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재료 1, 2, 3번 기본적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요 재료 못 받아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STX 남겨주시면은 자료 보내드리니까 요거 재료를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새로운 재료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 자료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STX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료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리조트 사업, 요거 좀 매각하면은 재무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STX 에어로 서비스 보면은 별 볼 일 없네요. 100만 1000만 원 10억 16억 요거는 팔아봤자 뭐 이득이 남는 게 없을 거고. 자, PK 밸브 엔지니어링, 와 얘네가 조금 크네요. 자산이 2천억, 부채가 1000억, 자본이 1000억, 매출액이 550억이고 영업이익이 3억 4억 정도 이익이 나네요. 100만 1000억 10억.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말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러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 아픈데 제가 열심히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PK 밸브 엔지니어링, 얘네가 조금 그래도 순이익이 좀 나오는 회사인데 요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 자,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회사 중에 조금 중견 기업이네요. 중견 기업 좀 나오고, 밸브 전문 업체, 초저온 강압, 진동 벨트, 전동 벨트 등등 만들고 중견 기업입니다. 괜찮은 회사네요. 괜찮은 회사고 뭐 월드 클래스 기업 선정이 됐고, 액화 수소 밸브, 그죠? 요거 좀 중요한 키워드겠다. 액화 수소 밸브. 액화 수소 밸브. 자, 자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액화 수소 밸브 이런 걸로 조금 이슈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액화 수소 밸브 뭐 하는지 좀 검색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액화 천연가스 선박용 초저온 벨트 밸브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STX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이 회사는 매각을 할 수 없겠다. 하지만 이 회사로서 충분하게 이슈를 받을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액화 천연가스 선박, 이거 뭐가 잘하죠? 우리나라가 삼성중공업해서 전부 다 LNG 선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 요 밸브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속 수주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이 되면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실적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절대로 매각할 수는 일단 없겠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수소 관련된 재료가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면 뭐가 나오죠? 43년 만에 공동성명 수소경제, 수소 공급망 확대한다. 자, 수소 관련해서 뭐예요? 수소 관련해서 자,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STX는 제가 말씀드린 1, 2, 3번 재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가 있겠다? 수소 관련주로도 자회사를 통해서 엮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조금 신경 썼지만 이거는 매각을 절대 못하네요. 그러면 리조트를 매각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요건 이제 직원 복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매각할 게 따로 없네요. 그럼 재료를 봤을 때 자회사 매각이나 이런 재료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인 재료는 이 수소 관련주로 조금 엮일 수가 있겠다. 왜? 전 세계 초저온 수소 밸브 관련해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전쟁이 지속되게 되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뭐가 많이 올랐어요? LNG 선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구형 LNG 선을 이제 신형 선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천연가스를 저장해둘 공간이 없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제 노스트림으로 지하 밸브관 천연가스 밸브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게 막혀버리면은 유럽은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강구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 항구에다가 이 LNG 선을 짱 박아 놓습니다. LNG 선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LNG 선을 짱 박아 놔요. 이거 짱 박아 놓고 여기다 뭐 하는 거? 여기다가 천연가스를 저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요러한 저장 시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원래 같았으면 보세요. LNG 지금 기술력에 딸려가지고 항구에다 못 짓고 선박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천연가스를 집어넣고 여기서 꺼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기술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항구 쪽에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 공장을 만들어 놓겠죠. 천연가스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뭐가 들어요? 여기에 다 수소 밸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다 수소 밸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다 뭐예요? 다 STX의 수익이다. 왜? 매출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먼 미래지만 이 단기적인 전쟁이라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 2, 3번 재료 플러스 이 수소 관련돼서도 어떻게 해서 엮일 수 있겠구나. 엄청난 재료가 숨어져 있다. 자, 1, 2, 3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800억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럼 이러한 이슈들 1, 2, 3번 이슈 플러스 수소 이슈 충분하게 단기적인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이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재료들로서.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11월 달에 지금 STX 무슨 관련주입니까? 원자재 플러스 뭐예요?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 어때요? 박살났죠? 에코프로 마이너스 8%. 박살났잖아요. 그죠? 에코프로가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STX 박살나는 거죠. 왜? 2차전지 관련주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데 모회사가 누구다? 바로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뭐? IPO 관련해서 얘네가 예상 시가총액 3조인데 거의 한 100조가 청약 대금으로 몰릴 예정이다. 그럼 이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슈로서 주가가 반등할 것인데, 에코프로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다?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언제요? 11월에 뭐예요? 11월에 기술적인 반등 충분하게 나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기도 하고 플러스 뭡니까? 자리기도 하고 IPO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돼요? IPO 관련주도 체크해봐야겠다. 왜? IPO 관련주 100조가 모이는데 우리 지금 신용 반대매매 막 4천억, 5천억 반대매매 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증시 빠지고. 근데 100조가 몰려봐요. IPO 관련주에. IPO 관련주 오르겠어요? 빠지겠어요? 무조건 오르겠죠. 이 IPO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STX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또 말씀드리기 귀찮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처음 보는 분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자, 유상증자 대규모 유사 1000억을 했습니다. 1000억을 했는데요. 여기서 1000억을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 1000억을 했어요. 와, 이 쓰레기 회사 주가가 절대 올라갈 수 없겠구나 라고 했죠. 그 주가가 다음날 어떻게 된다?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또 횡보래요. 주가 횡보한다. 아, 이거 완전 끝났네 했는데 갑자기 무슨 뉴스가 떠요? 야, 박셀바이오 완전관해 했대. 완전관해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완전관해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어요. 결국에 여기서 완전관해를 과연
대주주들은 몰랐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다?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때리고? 절대 아니죠. 완전거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한번 땡겨보자. 유상증자 발표해 깔끔하게 1,000억 1,000억이나요? 어차피 완전거래야. 유상증자 참여할 수 없어. 주가 오를 수밖에 없어. 주가 오르면은 주주들은 개돼지니까 참여할 거야. 어떻게 해요? 참여하죠. 주가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야 유상증자 이거 대박이다. 이 정도 실적이면 와 최고다. 최고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알고 있었고요. 돈을 당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땡긴 거다.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대형 수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뭐예요?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발표에 주가 급락했다. 와 근데 갑자기 대형 수주를 받네. 선박을. 그죠?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주 받을 거 알고 이때다 싶어 돈 땡긴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장기간 횡보하죠.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올라가요. 이 평균치는 제가 위에 연구소 TV 보이시죠? 제가 이미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해 놨지만 여기서 공유하지 않는 건 제 고유의 자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유상증자 때리고 이 일정한 기간들 평균 보이시죠? 내려가고 나서 반등하는 척하고 빠졌다가 어떻게? 급락하죠. 그죠? 또 박셀바이오 보세요. 박셀바이오. 자,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척하면서 밑으로 횡보하다 어떻게 돼요?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죠. 그죠? 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KC코트렐도 유상증자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자, 이 구간 보세요. 유상증자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반등합니다. 또 반등해요. 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 이 기간 제가 평균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땡땡일.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럼 이 땡땡일 이후에는 급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연구소 TV 제가 통계 낸 거 무료로 드리니까 SX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아까 그 같은 자료에 넣어 놓을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자, SX 담당자들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시 4시 10분인데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끊고요. 6시부터 시간 보여드릴게요. 자, 4시 10분인데 지금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화 100통 이상 걸겠습니다. IR 담당자 100통 이상 걸어서 저번에 한번 통화했어요. 저번에 유상증자 때렸을 때 급락했을 때 시간에 한가 갔을 때 제가 바로 통화해서 이 내용 전부 다 텍스트로 전달드렸죠. 이 텍스트 추가적으로 넣어놨고요. 지금 오늘 4시 10분부터 6시까지 100통 이상 걸어서 전화통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억에 대한 사용처 확실하게 알아와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부채는 어떤 부채이며 운영자금은 어떤 운영자금으로 400억 조달하는지 확실하게 캠으로 깼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제가 영상은 8시나 10시쯤에 업로드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은 아마 제가 전화통화해서 올려놓지 않을까 싶네요. 자, 010-9201-6329로 자, STX 세 글자 남겨주시고 꼭 자료 받아가세요. 그 제가 여러분께 IPO 관련주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자, 제가 IPO 관련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IPO 관련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IPO 관련주 있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IPO 관련주가 뭐냐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월, 12월에 IPO 관련주가 뜰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제가 10월 초부터 계속 뜰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근데 모비스 주가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거의 5,300원 추천해서 8,000원까지 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붙기보다는 미리미리 잡아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이에요. 수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돈이 채권과 은행으로만 좀 빨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전쟁은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국가잖아요. 그죠?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수출 관련의 타격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기관과 굉장히 좀 잘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아니고서 힘들다. 근데 우리가 11월에 잘 생각해 보면은 IPO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IPO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인데 얘네가 지금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3조 정도가 예상이 돼요. 3조. 적은 금액 아닙니다. IPO 중에 진짜 큰 금액이에요. 3조가 예상되는데 여기 모이는 예상 증거금이 100조가 모일 거라고 해요. 100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신용잔고 뭐 9조, 코스피 막 13조, 12조 막 이런데 이거가 지금 이거 반대면 나온다 그러는데 100조라는 돈이 IPO에 몰린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 100조가 IPO에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받쳐준다?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IPO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IPO 관련주, 그 이번에 상장할 IPO 관련주가 뭐가 된다? 수급들이 쏠릴 것이다.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가는 3-4배 올라가 있죠. 또 이때 사실 거냐고요. 또 이때. 그럼 안 된다라고요. 자회사가 IPO 상장했을 때 모회사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필옵틱스나 신성델타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이 인적 분할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다면은 하반기에는 뭐예요? 하반기에는 바로 인적 분할이 아닌 IPO 테마가 핫해질 거라는 겁니다. 11월, 12월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항상 11월, 12월에 좋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00조 증거금 모이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죠?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올라가면 코스닥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때 원래는 2차 전지만 코스닥을 끌어올렸을 때는 2차 전지만 올라갔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보다 고루고루 코스닥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IPO 관련주가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사가지고 물리시지 말고요.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앞에 구간 가격대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급등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얘 같은 경우는 주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같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까요? 유통 주식이라는 것은 유통 주식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다? 아, 이것은 유통 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없어졌다. 이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매집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왜 매집을 끝냈을까요? 삼성이 투자한 이 IPO 관련주, IPO 관련주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차트인데 이 IPO 관련주에 IPO 자회사에 삼성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잡아당겨서 버티고 있을까요? 추가 상승할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IPO 관련주에 붐이 불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IPO 관련주도 결국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3-4배 올라가서 설거지 할 때 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사서 뭐 하자? 기다리자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IPO 관련주 그리고 단타 종목 1번 그냥 1번 남기시면 제가 IPO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보셔서 매수하건 안 하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99%는 안 하고 1%만 해요. 1%만 하는데 1%가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위에 번호 몇 번?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1번 남겨주시면은 IPO 관련주 항상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단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이 종목들 전부 올라갔던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이 없고 이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손실도 거짓 없이 여러분께 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손실률이 생각보다 좀 큰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가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뭐 5% 3% 떼기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버티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없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상방의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뭐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수익에 비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스윙 종목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 중인 거 10월부터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한 7, 8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뭐 한두 개 하락 손실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7개, 6개는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렌시스 3,100원에 매수 진행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텔레그램 방송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이 방은 단기적으로 스윙 관련해서 10월, 15일부터 어떻게 해요? 12월 31일까지 이 2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T라고 보내셔서 요거 엑셀 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파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꼭 받아가셔서 요 종목 체크해서 스윙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T 한 글자 보내셔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이 종목들은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T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요거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 뭐요? T라고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글자 안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체크도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T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서 요거 받아가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